편관인 경우에가 연하를 좋아한다 이거. 그 남자분 사주는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 이게 맞나 몰라. 그냥 공개된 정보로 재미로 하는 거죠. 뉴스 보셨어요? 둘이 어떻게 잘 어울려요? 오래 사귈 수 있어요? 결혼해요? 아이 이것 때문에 욕 너무- 먹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 이것 때문에 악플 달리잖아요. 편인이 있으시네. 편인이 있으시고. 근데 그러니까 그 사주에 이제 상관이 있으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관 사주가 여자 사주에 이제 상관 정 이게 이제 관이 이제 전혀 다른 관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은 이제 여자한테는 이제 남편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관은 이제 명예고 직업이고 이런데 여자 사주의 관은 이제 남편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남자 사주의 재물은 이제 여자로 보는데 이분이 이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일간에 이제 두 개를 동시에 갖고는 있는데 이분도 어찌 보면 그 이런 경우에는 그 이렇게 남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에게 인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남자한테 이제 고분고분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남자를 리드하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연하를 만날 가능성이 있죠. 예. 남자분은요? 주여정 씨는요? 이도현님이요. 아직 드라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아마 진짜 이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랑은 사주랑은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성명학은 좀 달라서 성명학도 다르고 관상학도 달라요. 성명학도 다르고 관상학도 다르고 또 수비학도 다르고 숫자 이런 것도 있고 학문이 달라가지고, 예. 이것도 아마 이름을 어딘가에서 뭐 받으셨다면은 다 뜻이 있겠죠. 요즘에는 막 이름도 장명가한테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래서 이름 연예인분 중에서 이름 막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름이 저분이 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신민아 씨도 이름이 원래 양민아. 아 진짜요? 예, 원래 본명이 양민아. 예, 양민아였고, 그리고 누구지? 김민선이었다가 맞아요. 예, 원래 어렸을 때 김민선이었는데 지금 김규리로 바뀌셨잖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김규리? 왜냐면 김규리라는 배우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우는 어디 갔지? 예뻤는데. 예. 아무튼 이분 이도현님은 임동현이 본명이네요. 임동현? 네. 임동현. 근데 이분이 두 분 다 비슷한 게 이제 편인이 사주에 많으세요. 사주에 편인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 사주에 이제 편인이 있으신 분들이 이 생각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너는 뭐 괴짜다, 엉뚱하다 했을 때 그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이런 쪽이 아닌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편인의 성격이 그러니까 둘이 편인의 성격이 강한 두 분이 만났다 이러면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맞아서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편인이 강하신 분들은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좀 독특하세요. 똘끼 있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인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은 그만의 어떤 가치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편인이 어쩔 때는 말을 진짜 편인을 설득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 세상에 편인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선생님 편인 없으세요? 없어요. 네, 편이 없어. 근데 엄청 그 똘끼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편인이 없고 저는 오히려 정관이 정관이 뭐냐면 정관이 이제 공무원 사주라고도 얘기하고 정해진 뭐 규칙, 뭐 질서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정관이거든요. 하긴 그러니까 망고나무를 이렇게 그렇죠. 키우셨던 예.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농사라는 거는 매일매일 변화는 없는데 매일매일 티도 안 나는 일을 중노동을 매일 하잖아요. 오늘 열심히 제가 물을 주고 뭐를 했다고 해서 비료를 줬다고 해서 내일 막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와야 되고 또 열심히 안 하면은 또 이제 이파리가 또 프리딩딩하게 막 이렇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관인 사주가 가장 좋긴 하죠. 왜냐하면 정관이 관이라는 게 자기의 직업이기도 하고 규율이기도 하고 규칙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인 사주들은 왜 보면은 막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몇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해서 시간표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예. 그리고 공무원들, 그럼 그 똘끼 있는 분들은 편인 있는 분들은 어떤 직업이 좋아요? 그분들은 철학, 예, 철학이라든지. 근데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분들이라죠. 그 둘이 오래 사귀어요? 편의는 조금 힘들어요. 서로 편인끼리. 예, 힘들어요.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뭔가 편의는 그게 편인의 성격이 어떠냐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공감대를 또 이쪽에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관심사 있잖아요. 이런 거를 편인들은 대부분은 편인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떨었을 때는 이건 뭐 밤새도록 얘기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것이 왜 놀라웠냐면 왜 뉴스가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드라마에서 이제 서로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역할에 빠져서 사귀었다가 이제 서로 현실 알게 되면서 헤어지고 뭐 헐리우드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그래서 송혜교 배우도 드라마 같이 했던 남자 배우들이랑 대부분 사귀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드라마에서 철천지 원수였는데 사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저는 환경적인 분위기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촬영을 하다 보면 막판에 그 주여정하고 박연진이 만나는 어떤 씬이 없었잖아요. 근데 후반에 그렇게 만났다라고 해봤자 그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거기서 만난 거 빼놓고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마주칠 일이. 근데 그렇게 제 생각에는 만나는 상황에 같은 촬영을 하다 보면 뭐 대기 시간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왠지 본인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나눌 수 없는 어떤 대화의 무언가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럼 그 두 분이 사주가 거의 동일해요? 아니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사주가 그러니까 편인을 갖고 계시는데 사주가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그 이도현님이 갖고 있는 거를 임지연님이 부족한 사주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예, 이쪽 분은 물과 뭐 이런 게 많은데 이쪽은 이제 토와 목이 있으시고 이래서 그 사주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도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가 없으세요. 화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주에 이제 불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이분이 이제 물이나 금은 좀 있으신데 불이 없게 되면 이제 이 무언가가 이렇게 중간에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쇠가 있어요. 이 쇠를 연말을 해서 이렇게 뭐 칼이 되거나 연장이 되거나 이게 되려면 중간에 불이 있어줘야 돼. 생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 사주에 생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는 여자분을 만나면은 뭐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사주에 이제 불이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술을 되게 좋아해요. 술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네. 박연진 씨는요? 임지연 씨. 박연진 씨. 불이 2개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부족한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도훈 씨 같은 경우에는 흑하고 불이 부족하거든요. 다 검은색, 흰색 막 이러는데 이분은 또 임지연님은 노란색,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없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도현님이
뭔가 연기를 했을 때 임지연님이 이도현님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어떤 이 위로 이제 발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조를 한다든지 응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케이스는. 둘이 결혼하면 잘 살까요? 편의는요. 아 그리고 이 걱정이 되는 게 이 그 현모양처의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의 역할 있잖아요. 그걸 사실은 이도현님이 이제 기대를 하시지 않으신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임지연님이 재능도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활동을 만약에 왕성하게 한다라면 이 우리가 아내의 역할과 또 연인의 상황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인의 상황에서 결혼해서 아내의 상황으로 갔을 때 그 역할 자체가 바뀌는 상황인데 우리는 행복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이 결혼이 둘이 좋아서 그 법적으로 너희들이 부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가족 간의 어떤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도현님하고 임지현님하고 결혼을 했을 때 이분 둘만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가족과도 내가 가족이 되는 거고 이쪽 가족하고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이 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지연님은 굉장히 독립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독립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뭔가 배우자가 뭔가 이렇게 서포터를 해주시거나 외조를 해주는 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남녀 사이에서 그 이 연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연상과 연하가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남자가 이제 연상이게 되면 뭐 오빠고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대거나 그러니까 약간 의존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연하인 경우에는 또 이쪽에서 이제 기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10년 차의 연하의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가장의 어떤 행동을 한대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나 사랑해요 막 하고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본인이 남편으로 바뀌는 순간 이 남편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적인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수용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아니 연애 때는 나한테 누나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남편인데 가장인 듯하게 행동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배우자분이 이해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 부분 아시죠? 그러면 우리 주여정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도현 씨. 주여. 그분은 연하의 남친으로서 어떤 스타일이에요? 되게 어른스러울 것 같아요. 그건 드라마 역할이니까 그렇지. 사주상으로 가부장적인지. 이게 사주상으로 다 뭐 알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일단 이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가부장적이실 수도 있어요. 예, 가부장적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괴강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살도 있고 괴강살도 있단 말이에요. 장성살하고 괴강살이 우두머리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당사주 때는 뱀띠, 용띠가 괴강살이 있다고. 왜 뱀하고 용은 머리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뭐 팀이나 이런 데에 리더가 돼야 되고 본인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 보면 시간을 뭐 제가 7시로 잡았거나 이렇게 돼도 어쨌든 이렇게 7시에 놓거나 아니면은 월주에도 괴강살이 있어요. 괴강살이라는 건 본인이 이끄는 거지 이끌려 가는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거나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면 이 남편의 역할을 그러니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의 역할인 거지 이 부인을 애처가로서 외조를 하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괴강살이 있는데 네. 연기자로서는 어때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작품을 했을까요? 제가 작품을 저도 몰라요. 네.
이번 뭐 했어?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이제 무서운 거. 거기서도 의대생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좀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되게 그때 팍 떴어요. 근데 이도현님이 잘 보면 그런 얼굴의 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튀는 외모가 아니잖아 사실. 그런 이도현님 같은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좋죠. 얼굴만 딱 뜯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신 분들. 그러니까 보면 김수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생기긴 했지만 깨끗한 얼굴인 거잖아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혹겹풀에 뭐 눈이 부리부리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원빈님처럼 뭐 그런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혹겹풀에 이제 소지섭님 같은 경우에는 눈이 길지만 꼬리가 길지만 눈이 크잖아요. 부리부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도현님이나 김수현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얼굴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잘생겼냐? 라고 하기에는 점점점. 그리고 또 약간 그 박해 누구지? 박해일 응, 응. 그런. 예,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준수하고 차분하고 뭔가 지적일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한국 여자들이 약간 그런 얼굴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 장동건님이나 뭐 원빈이나 아니면 정우성님이나 뭐 이런 얼굴을 되게 선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처럼 이동훈님 같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남자친구에는 그런 분들을 되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화려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 좋으면서 얼굴이 청아하고 깨끗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정혜인님 얼굴 보면은 이 얼굴이 잘생기긴 했는데 좀 질리지 않는 얼굴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악역을 했을 때 임팩트가 정말 잘하지 않고서는 얼굴이 되게 깨끗하고 청아하고 차분하고 굉장히 예의 바를 것 같고 막 이런데 무슨 악역 막 연쇄살인범 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정말 연기 변신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작품을 좀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역할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똑같이 의사 역할인데 또 의사 역할이라면 이분의 어떤 막 의사 역할이 되게 어울리시기는 해요. 근데 이분은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업이 아니라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운관에 의사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리긴 하지만 배우라면은 진짜 뭐 구두닦이 아저씨라든지 정육점 사장님이라든지 이것도 어울려야지 제대로 된 배우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연기를 앞으로 보여주실지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배우가 놀랍게 또 만우절에 사귀는 게 발표가 됐는데 두 분이 어떤 노력을 하면 오래 잘 갈 수 있을까요? 헤어지는 것보다는 오래 잘 사귀는 게 글로리 팬들한테 좋지 않을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주상으로? 두 편이는? 그러니까 이 사실 편인이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몰입을 해요. 편인은 약간 그래요. 막 무슨 집착이 편인은 그거밖에 안 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겠죠. 막 낚시에 빠진 남편이잖아요. 막 낚싯대 주중에는 낚싯대 닦고 주말에 낚시 가고 이러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리잖아요. 막 그 낚싯대 막 닦고 막 뭐 하나에 있는 거. 그러니까 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집착하는 분야, 꽂히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같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다르면 그거를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 수가 있는데 편인의 성격이 조금 매니아 이런 분들이 편인이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에 꽂히면은 막 그쪽에 막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취미를 무슨 전문가처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편인이 있으신데 그런 어떤 매니아와 몰입이 열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정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어떤 집착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열정이 강한 게 인간관계에서 열정이 강할 때 생기는 어떤 충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임지연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센 운이시죠. 기가 좀 센 분이시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셨던 분들이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임지연님이 조금
에로틱한 부분에 너무 부각이 돼서 과거에 이제 그 연진이에 대한 어떤 그 드라마의 어떤 배우가 떼게 되면 과거의 필로그래피가 다 뜨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간신이 많이 나와요. 거기 이제 노출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뭔가 그렇게 과감한 노출했을 때 그게 되게 오래가는 부분이 그게 다는 사실 아닐 텐데 막 몸이 점점 이렇게 막 과감하게 노출이 되면 몸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배우들도 아 나는 보는 게 싫다. 아니면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뭐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임지연님은 그냥 프로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자기 신체가 다 노출이 되더라도 내가 이 작품을 위해서 그렇게 투혼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 되게 강한 분이시긴 한데 열정이 강한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열정이 갈등으로 가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수용 이런 거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편의는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